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집의 문을 전혀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주변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이라는 의심을 잠시나마 할 수 있었다.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해 아들의 아내가 응답하기를 기다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자물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더 이상 당신이 머물 집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아들 부부가 사전 경고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그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나는 인터폰으로 주먹을 꽉 쥐고 이런 말을 던졌다. 어떤 후회도 책임지지 않겠다. 내 이름은 그레이스이다. 나는 57세 주부이자 남편이다. 5살이던 선배님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런 이별은 가라앉지 않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커다란 공허함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계속 생각나게 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드시다면 어떻습니까? 고마워요, 알렉스. 정말 고맙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막 젖었으니까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항상 저를 보살펴준 사람은 내 작은 아들 알렉스였어요. 항상 가정적이고 마음씨 착한 아들로 남편과 저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집을 방문했습니다. 학업과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며 열심히 일했으며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에 취직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며 일하는 성인으로서 근면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회사 알렉스의 좋은 성품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많은 부하들을 이끄는 관리자로서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절함으로 인해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즉흥적으로 나를 만나러 왔지만 그의 친절함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앨릭스가 결혼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아내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인심이 좋으셔서 늘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고 배우자 마리도 찾아와서 대화를 즐기며 요리도 도와주시고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마리가 이렇게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하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여기로 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녀가 맞아. 당신은 정말로 전혀 미안해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이 말로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저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그가 사랑스러운 미소와 약간의 낄낄 웃으며 댓글을 남긴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앨릭스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는 받는 쪽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 필연적으로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이 나에게 받는 것에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자주 조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앨릭스가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에 따라 내 내부 가치관과 사고 패턴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큰 아들 마이켈이 예기치 않게 처음으로 나를 방문했다는 것을 명심할 것입니다. 오랜만이야 마이클.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엄마 잘 지내는 걸 보니 기쁘구나. 그래 난 괜찮고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작성자 마이켈 이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남편의 장례식에서였기 때문에 그의 예고 없는 방문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특별한 날에 여기까지 온 이유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보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켈은 항상 약간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종종 나에게 요구하거나 변덕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인이 된 아버지는 앨릭스에 비해 항상 더 적은 존재였으며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이 그런 날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예감으로 갑자기 큰 문제를 일으키고 도움을 청할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다음은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정말 당신도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노골적인 놀라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더욱 활짝 웃으며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예,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 정말 의외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엄마 조만간 약혼자를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 두 분 모두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큰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이가 성숙하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여 약속의 날이 왔고 큰 아들이 아이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약혼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줄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마이클의 엄마입니다. 얼핏 보면 밝고 빛나는 여성의 느낌을 주는 줄리에든 아들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 믿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마이클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 두 분이 서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잘 보살펴 주세요.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줄리아의 예의 바른 인사와 품행을 보면 그녀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선택한 파트너가 겉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고 집 안팎이 정말 넓고 훌륭합니다. 특히 이 정원이 좋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꽤 넓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캐치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그 순간들은 여전히 내 기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은 물론 아빠가 실제로 보낸 시간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놀아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두 사람이 과거의 좋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마이켈과 줄리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즐거운 시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가족 소개와 결혼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그렇죠? 사실 저희 계획은 조금 다릅니다. 줄리아와 그 가족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식으로 소개하고 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 성대한 결혼식도 할 생각이 없고 집안마다 사정이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항상 원만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듣고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결혼식에 관해서는 요즘 시대에는 전통을 엄격하게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마이클과 줄리아가 행복하고 동의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혼인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게 화제가 되었을 때의 계획입니다. 마이클과 줄리아는 수줍게 웃으면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혼인신고가 확정되면 특별한 결혼 선물을 보낼 계획이에요. 마이클이 결혼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알렉스 당신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의 평정심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에 좌우될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형제의 결혼에 대해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리고 줄리아는 이 즐거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2,000의 결혼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넉넉한 액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물론 작은 증표에 불과합니다. 축하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제 바랄 수 있는 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시네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금액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고맙게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아들의 밝고 고마운 반응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우자는 그의 아내가 자신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데이 한두 달쯤 지나서 예고도 없이 새로 슬기가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아, 마이클과 줄리아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갑작스런 방문에 깜짝 놀랐지만 수많은 가방을 들고 와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삿짐 회사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들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당황했는지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아내는 빠르게 물건을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효율적으로 이삿짐을 지시하고 내 반응을 무시한 채 이사가 끝나면 멍하니 바라보는 것 외에는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일어나서 큰 소리로 물어봤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사 가는 건 무슨 일인지 미리 상의해뒀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제발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 때론 즉흥적인 결정이 최고일 수 있어요. 이사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실제로 당신을 염두에 두고 부부로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결과입니다. 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너는 정말 깊이 생각했지만 우리는 너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담이 될까 봐 조금 걱정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당신에게 강요할까봐 정말 걱정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당신을 싫어할 수는 없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정말 미안하지만 미리 상의를 했었기에 망설였을지도 모르니 그냥 오기로 했죠. 그게 정식으로 동거하자고 제안했다면 아마 회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거절했을 거예요. 마이클은 어떤 식으로든 나를 이해할 만큼 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솔직한 말을 듣고 이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생활 상황은 매우 평화롭게 시작되어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당신이 요리한 식사는 정말 즐겁습니다. 당신이 만든 식사는 사실일 때마다 기대됩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함이 있어서 항상 놀라운 맛을 느끼게 해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들과 아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느끼며 노력했지만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아들과 아내가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한 가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 생활에 필수적인 식사나 공과금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 3명의 식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첫 달 동안 상황을 관찰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들과 아내가 재정적으로 추가로 기여할 의사가 없다는 징후가 없었습니다. 매일 술을 소비한다는 것은 식비 지출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대부분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시간 졸리트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면 소파에 누워 몇 시간 동안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레이스 나는 배가 고프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해서 한 달 후에 점심을 준비하라고 요청하곤 했다. 이 일과에 대해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고 이제 아들과 그의 아내와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몇 가지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식료품이나 공과금 같은 비용이 두 분 모두 여기 머무르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목욕과 세탁에 더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고 지출이 크게 늘기 전보다 더 많은 식료품이 필요하므로 제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 아들 내외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표정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아니 전혀 당신이 여기 있어서 정말 즐겁고 매일이 더 밝고 재미있어요.
정말이에요. 활기찬 식사에 감사하며 혼자 살 때 놓쳤던 것을 공유했지만 사실은 너희 둘이 합류하면서 우리 생활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으니 괜찮다면 한 달에 $1,000쯤 가게의 보탬이 되기를 바랐는데 정중하게 기부를 요청했다. 집 식구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의기소침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침묵을 깨고 나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돈에 대해 그렇게 쪼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유산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속, 무슨 소리야? 엄마는 유산으로 살고 있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이 집인데도 우리에게 가계비를 보태라고 하신다니 이해하기 힘드네요. 잠깐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치스럽게 살거나 상속 재산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할 진실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나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설명을 거부하다 결국 가계비도 안 해주고 나에 대한 태도가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졌어. 엄마 술이 떨어졌네. 다 마셔서 그래. 빨리. 우리가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너랑 같이 산다고 욕할 줄은 예상도 못했다는 거야. 야, 빨리 새 술 좀 갖다 줄래? 정말 데이트하기 싫다. 난 내 집에서 하인 취급을 거의 받았어. 큰아들 내외의 노예였던 나는 처음에는 그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아무런 저항 없이 따르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많은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다. 반사적으로 대응하자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나는 더욱 단호하게 그들에게 맞서기 시작했고 더 이상 술은 내가 다 충당하니까 불만이 있으면 스스로 사야 한다고 확고한 반박을 했다.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엄마로서 갈등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비협조적입니까? 나는 그들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나는 또한 요즘 충돌하는 동안 그들을 밀어내는 것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견은 아들과 아내가 인사를 해도 대화를 하려고 해도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는 그들의 유치함에 그저 놀랐을 뿐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하다가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워서 몇 번을 둘러봐도 집문을 열 수 없었어. 이건 분명 내 일이겠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잠시 멍하니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줄리아가 대답했다. 미안한데 자물쇠가 고장난 것 같아.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부탁하자 줄리아는 웃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내가 그런 말을 들으러 돌아올 집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줄리아의 진술로 볼 때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집에서 가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행동할 예정이었으니 적절하게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인터를 통해 답장을 했습니다. 줄리아가 다시 웃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후회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이 물려받은 것을 후회할 것은 없습니다. 마이클은 오늘부로 노숙자입니다. 인터콤이 끊겨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 상황을 듣고 마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막내 아들의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마리가 즉시 와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엘릭스가 직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집으로. 엄마 괜찮으세요? 네, 엘릭스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결심했어요. 집 팔려고요. 정말 당신은 팔 거예요. 내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 찬 곳이지만 마이클과 그의 아내가 이대로 인수할 거라면 나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팔아 알겠는데 집을 잘 팔고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잠시 임대를 구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물론이죠. 물론 같이 살자. 그런데 내가 귀찮지 않을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당신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수상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집을 팔기 시작했고 이전 감정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를 진행했는데 약 2주 뒤에 큰아들한테서 잠깐만 전화가 왔어요. 왜 그 집은 내 재산인데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집을 물려받아야 하는 게 아니었나요?
큰 착각이군요. 내 돈으로 그 집을 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오랫동안 내 수입은 주식에서 나왔어. 투자 내 아버지의 수입으로 내 교육비를 충당했지만 집 자체는 내 자금과 내가 투자한 배당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날까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왔지만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사회적 접촉을 통해 새로운 만남과 교류를 즐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당신도 일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랐지만 왜 꾸준한 일을 하지 못하는지 늘 궁금했어요. 출근하는 척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도박하던 중이었지. 아르바이트 가던 길에 봤는데 돈 문제로 집에 돌아왔나 보다 싶었어. 참 좋았어. 너랑 다시 살자고 눈 감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혹독한 대우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더는 버틸 수 없어. 앞으로는 너 스스로 잘해봐. 잠깐만 사실을 말해. 줄리아와 사실은 바람 피우고 모였는데 지금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빚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생활도 못할 텐데 그건 내 알바 아니잖아. 이제 둘 다 성인이니까 해야 해.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 통화는 종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변경했으며 큰아들로부터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그와 그의 아내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집을 떠나서 그들은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해야 했고 둘 다 일을 시작했고 위자료를 갚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나는 작은 아들과 그의 가족과 함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가져갔습니다.